불 꺼진 사장실, 그 안엔 팽팽한 긴장만이 감돌았다. 서리는 두 손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주 앉은 김선재를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다. 세리 아가씨는 사장님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며 울렸다. 선재는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다. 무슨 뜻입니까, 백설애 씨? 그의 표정엔 여유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서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히 입을 열었다. 세리는 민경채 사장의 친딸이에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선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20년 전 민경채가 몰래 낳은 아이예요. 민두식 회장 호적에 올려버렸죠. 세리는 민경채의 딸이에요. 그 말은 폭탄이었다. 사장실의 고요가 찢기듯 터져나갔다. 선재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백설애 씨,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서리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난 증거도 있어요.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그때 경채가 입원해 있던 산부인과 간호사 진술까지. 당신이 아무리 민두식 회장의 사람이라도 이건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치만 이젠 알아야겠죠. 선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흥미로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설애 씨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서리가 일어섰다. 당신이 민가에 들어가려는 이유, 나도 알아요. 민경채의 약점을 잡고 그걸로 올라서겠다는 거잖아요. 하! 선재는 냉소를 흘리며 웃었다. 역시 백설애,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하지만 왜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죠? 당신이 민강 유통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야 해요. 민경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세리라는 걸. 선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얼굴을 돌렸다. 사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번져 있었다. 수백 개의 불빛이 흔들렸지만 그중 단 하나가 유난히 강하게 그의 눈에 비쳤다. 민경채의 딸 세리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완벽했던 그녀에게 드디어 약점이 생겼군. 잠시 후 선재는 회의실 문을 나섰다. 그의 손엔 전화가 들려 있었다. 차 실장, 세리 아가씨 일정을 좀 확인해줘. 네. 오늘은 학교에. 비공식 일정도 전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한번 직접 봐야겠지. 어떤 아이인지. 며칠 후. 서울 강북의 한 카페, 유리창 밖으론 초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안쪽 테이블엔 세리가 앉아 있었다. 깊은 눈매, 차분한 손끝,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미소. 그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김선재 변호사님이시죠? 그래요. 세리 양 맞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강유통 법무팀장님이라고. 세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요. 선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앉았다. 요즘 학교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공부만 하죠. 공부가 세리 양의 전부인가요? 그게 다예요. 선재는 세리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 아이가 민경채의 딸이라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빛이 닮았군. 그 냉정함, 그 고도. 세리 양 엄마한테 무슨 원망은 없어요? 원망이요? 세리가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냥 가끔은 외로워요. 엄마는 항상 회사 일로 바쁘고 전 늘 혼자니까요. 그렇군요. 선재의 입가에 어두운 미소가 번졌다. 세리 양은 정말 착한 아이네요. 그날 밤, 선재는 민경채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죠, 김 팀장? 사장님, 세리 양이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이요. 세리 양이 상처받거나 위험에 처하면 말입니다. 경채는 한참 동안 선재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세리가 잘못되면 난 못 살 거야. 그녀의 눈가에 번뜩이는 감정. 세리를 그렇게 만든 사람 절대 용서 안 해. 그게 누구라도. 선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뇌리 깊숙이 불꽃이 일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늦은 밤 선재의 사무실.
그는 불 꺼진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눈앞엔 세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너무 완벽해서 어려웠는데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스쳤다. 이제 나한테도 당신 민경채의 약점 하나가 생겼네.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경채 씨? 그 시각 외딴 섬의 정신병원. 짙은 어둠 속 고요한 방 안에서 민두식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새하얀 환자복은 이미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했다. 누구라도 날 여기서 꺼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 있었다. 민강유통 다 넘겨줘도 아깝지 않아. 그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그게 누구라도. 불 꺼진 방에 그의 울음소리가 길게 메아리쳤다. 그 울음은 마치 곧 세상을 뒤흔들 폭풍의 전주곡처럼 들려왔다. 깜깜한 병실, 창문 하나 없는 방. 형광등은 깜빡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민두식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희끗했고 손에는 오래된 밴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밤마다 그는 중얼거렸다. 민강유통은 내 피야, 내 전부야. 그때 철컥 문이 열렸다. 새벽 근무자조차 없는 시각, 한 남자가 몰래 들어왔다. 회장님. 낯선 목소리였다.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밖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꺼내줄 방법이 있어요. 날 꺼내준다고? 민두식의 눈빛이 번쩍였다. 누구야? 넌 선재가 보냈어? 경채가? 둘 다 아닙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 쓴 채 회장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봉투 안에는 병원 이사장의 비자금 명세서, 뇌물거래 내역, 그리고 민두식의 강제 입원 동의서 위조 서류가 들어있었다. 민두식은 그것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년이 날 이렇게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나가시겠습니까, 회장님?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대신 약속하십시오. 밖에 나가면 민강유통을 저희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민두식은 침묵했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이글거렸다. 그래. 날 여기서 꺼내만 준다면 민강유통 통째로 주지.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날 새벽 3시. 민두식은 그 어둡고 외딴 병원을 빠져나왔다. 비가 내리던 새벽길, 그는 낡은 코트를 뒤집어 쓰고 걸었다. 두고 봐라. 이 세상에 진짜 미친놈이 누군지 보여주마. 며칠 후 민강유통 본사 회장실 앞. 공 실장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얼굴이었다. 사장님, 이상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채가 물었다. 정신병원 쪽에서 회장님이 사라지셨답니다. 뭐라고요? 경채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경호까지 붙여놨잖아. 기록상으론 잦은 퇴원 처리라고 합니다. 담당 이사가 사직서를 내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채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 서서히 일어났다.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요? 공 실장은 낮게 말했다. 이미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각 민강유통 본사 로비. 비에 젖은 구두, 낡은 코트,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얼굴. 민두식이 서 있었다. 회장님. 보안요원이 얼어붙었다. 민두식은 고개를 돌렸다. 나 몰라보겠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내 회사야. 내가 돌아왔다고 전해라. 민두식의 복귀 소식은 순식간에 사내 전체를 뒤흔들었다. 민경채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졌다. 이게 말이 돼? 선재는 입가를 살짝 실룩였다. 드라마틱하네요. 진짜로 돌아오시다니. 김 팀장. 경채가 낮게 불렀다. 아버지의 복귀 누가 도왔는지 알아내요. 그게 제 일입니까? 아니면 제게 맡기시겠습니까? 맡길게요. 좋아요. 선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대신 제 보상은 확실히 해주시겠죠? 보상이라니? 사람은요, 약점을 주면 보상을 기대하죠. 사장님께선 약점이 생겼잖아요. 세리. 경채의 눈이 번쩍였다. 감히.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웃었다. 아버지의 복귀는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민강유통은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 시각 백설이는 미소 분식 앞에 서 있었다. 비 내리는 거리,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돌아오셨구나, 민두식. 그녀의 옆에서 주연아가 물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시작이지. 설이의 눈빛이 굳어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 며칠 뒤 한 호텔 스위트룸. 선재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 준비는 다 됐나? 예, 김 팀장. 민두식 회장은 이미 접촉했습니다. 그쪽도 당신을 만나고 싶다더군요. 좋아. 민두식이든 민경채든 이젠 내 손바닥 안에 있지. 그는 창문 밖으로 번쩍이는 도심 불빛을 바라보며 웃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에게는 약점이 존재하지. 밤 어두운 병원 외곽의 창고. 그 안에선 누군가의 숨죽인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이곳이 안전합니다. 선재를 불러. 예? 김선재. 그놈이든 누구든 나를 꺼내준 게 그라면 지금 바로 불러. 하지만 회장님, 사모님이. 그년이 뭔데? 민두식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민경채는 내 피지만 내 피를 팔아먹은 년이야. 그딴 년 내가 직접 손봐야지. 그의 눈은 피처럼 붉었다. 선재가 뭐라 하든 민강유통은 내 거야. 다시 내 손으로 돌려놓을 거다. 그날 밤 늦게 민두식과 선재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내가 날 꺼냈다고 들었다. 맞습니다. 민두식은 한참 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웃었다. 그래, 잘했어. 대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기회입니다. 기회? 민경채를 무너뜨릴 기회요. 하하, 넌 재미있는 놈이야. 민두식이 웃었다. 경채를 무너뜨리면 그 자리에 누가 서겠지? 그건 두식 회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단지 그 자리를 열어드릴 뿐입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넌 내 사람이다. 그 순간 선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4옥 15층. 경채가 회장실에 들어서자 그곳엔 이미 민두식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놀람이냐? 민두식은 웃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기뻐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냐? 아버진 아직 치료가. 치료? 그가 냉소를 터뜨렸다. 나 치료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이 회사를 지휘한다. 안 돼요. 경채가 소리쳤다. 이 회사는 이미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내가 이러면 뭐? 민두식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내 딸 맞지? 그럼 나한테 반항하지 마. 그의 소나기가 점점 조여왔다. 경채의 눈이 붉어졌다. 아버지, 제발. 아니. 민두식은 낮게 속삭였다. 이제부턴 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뒤편에서 문이 열렸다. 그곳엔 김선재가 서 있었다. 회장님 말씀입니다, 사장님. 경채는 선재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이 모든 걸. 선재는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돌아오실 때를 도운 것뿐입니다. 경채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 끝까지 나를 건드릴 거야? 이미 건드렸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요. 멀리서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민강유통의 새 아침은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파멸의 서곡이었다. 민강유통 본사 15층. 경채의 사무실 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어수선했다. 탁자 위에 깨진 유리컵, 떨어진 서류,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경채는 무너진 듯 앉아 있었다. 아버지, 왜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창문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더 차가웠다. 그녀의 숨소리조차 얼어붙는 듯 했다. 공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경채가 눈을 번뜩였다. 내 자리를 뺏기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회장님께선 이미 임시대표 복귀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난 끝이야. 아닙니다. 공 실장이 단호히 말했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십니다.
회장님은 분명 다시 폭주하실 겁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폭주라. 경채가 낮게 웃었다. 그 말 당신도 알고 있죠? 아버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친 분이 다시 회장 자리에 앉는다고요? 공 실장은 눈을 피했다. 저는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충성? 경채는 냉소했다. 충성은 누구에게 하는 건데요? 아버지? 아니면 김선재? 그 순간 공 실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모르세요? 선재가 아버지를 꺼냈어요. 공 실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럴 리가. 그래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세상엔 그럴 리 없는 일만 일어나요. 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나도 수단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민두식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강유통 창립회장의 복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동안 병치레로 잠시 회사를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완쾌했습니다. 민강유통은 다시 제 손으로. 그는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냉정하고 잔혹했다. 제가 없던 사이 회사가 참 많이 변했더군요. 이젠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플래시 불빛 사이로 민경채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 뒤편에 선 김선재는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아, 이대로다. 그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아도 그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한편 사옥 뒤편의 주차장. 경채는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밀치고 나왔다.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구두 소리가 있었다. 사장님. 김선재였다. 비켜요.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회장님 복귀 축하드리죠. 당신이 이 일을 꾸민 거죠. 그렇다고 해도 증거 있습니까? 경채는 차 문을 열다 멈췄다. 김선재. 당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요. 그의 눈빛이 냉철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끝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죠? 당신은 사랑을 가졌으니까요. 뭐? 세리 말입니다. 경채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에게 손대기만 해봐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누구의 딸인지 세상이 알게 되면 입 다물어. 경채가 소리쳤다. 그건 절대 비밀로 남을 수 없죠. 선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뒤돌았다. 비밀이란 건 결국 누군가의 무기니까요. 며칠 뒤 SNS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엔 폭발적인 기사가 떠올랐다. 민강유통 차기 회장 민경채, 숨겨진 딸 존재 충격. 20년 전 출생 비밀 재벌가 스캔들 다시 불붙나? 언론은 들끓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민두식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그년이 내 이름에 먹칠을 해. 그는 사무실 의자를 집어던졌다. 딸이 낳은 딸을 내 호적에 올려. 세상을 속이고 회사를 속여.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경채를 당장 불러. 공 실장이 서둘러 뛰어나갔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경채가 들어왔다. 아버지, 넌 감히 나를 우습게 봤냐? 민두식의 손이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아버지, 입 다물어. 그년 그딴 스캔들 하나 때문에 회사가 난리야. 언론이, 주주가, 은행이 다 나를 조롱한다고.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세리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속여? 그건 제 아이니까요. 민두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너 진짜였냐? 그게 사실이냐? 예. 세리는 제 딸이에요. 당신 손녀예요. 순간 민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날 속이고 세상을 속인 거냐? 저는 엄마니까요. 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한때 누굴 사랑하셨잖아요. 사랑? 민두식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난 사랑 같은 거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이겨야 산다는 거야.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가라. 보기 싫다. 경채는 울음을 삼키며 문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낮은 한마디가 흘렀다.
전현이 날 죽였어. 그날 밤 민두식의 집무실에 김선재가 들어섰다. 회장님 계획대로입니다. 계획? 이제 민경채는 끝입니다. 언론이 다루는 비밀의 딸 스캔들로 그녀는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민두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좋아. 그 다음은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겠죠.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회장님께서 직접 고르시죠. 민강유통은 다시 회장님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두식은 조용히 웃었다. 선재, 넌 위험한 놈이야. 회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재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 둘은 닮았어요. 욕망을 위해선 어떤 죄도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 새벽 경채는 홀로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세리의 사진을 품에 꼭 안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김선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했죠? 사장님, 이제 사퇴하시죠. 뭐라고요? 이사회가 결정했습니다. 민경채 사장은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윤리 위반으로 해임. 당신이 이걸 원했죠? 전 단지 필요한 걸 했을 뿐입니다. 악마예요. 감사합니다. 뚝 전화를 끊자 경채는 폰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이제 진짜 다 잃었네. 그 시각 건물 옥상 위. 선재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한 명은 무너졌고 한 명은 날개를 잃었다. 이제 남은 건 백설이. 그의 눈이 서서히 번뜩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다음 목표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리는 아무 말도 없이 학교 운동장을 걸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엔 뉴스가 가득했다. 민경채, 숨겨진 딸 논란. 민강유통, 출생 스캔들 폭발. 세리,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야? 세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하얀 운동화 끝에 떨어진 빗방울이 점점 커져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세리야. 백설이었다. 세리는 돌아봤다. 엄마. 설이가 다가와 세리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미소야. 괜찮아. 엄마, 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다 사실이야? 나 엄마 딸 아니야? 설이의 눈가가 번뜩였다.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세상 누구보다 내 딸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내 진짜 엄마는 민경채래. 그건. 설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이야? 그래. 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뭐가 달라? 누가 낳았든 널 키운 건 나야.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땐 말할 수 없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날 지켜. 세리가 속삭였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날 욕하고 학교 친구들도 다 알아. 그게 지키는 거야? 미소야. 이름도 미소잖아. 근데 나는 백설이의 딸도 아니고 민경채의 딸이래. 그럼 난 뭐야? 도대체 뭐냐고. 그녀의 울부짖음이 빗속에 섞여 사라졌다. 설이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세리를 꼭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시각 민경채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다. 주변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녀는 팔로 얼굴을 가렸다. 사장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세리 양은 정말 사장님의 딸입니까? 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세리의 울던 얼굴이 맴돌았다. 세리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입술이 그 말을 되뇌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한편 김선재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좋아. 그의 눈가가 번뜩였다. 이제 완전히 무너졌군, 민경채.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김선재. 문태경이었다. 선재가 피식 웃었다. 오랜만이군요, 태경씨. 이 모든 게 당신 짓이죠? 글쎄요. 그는 무심히 서류를 넘겼다. 세상은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진실? 태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신이 퍼뜨린 건 진실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이든 약이든 결과가 중요하죠. 선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경 쪽으로 다가갔다. 문태경, 당신은 아직도 감정에 휘둘리네. 그런데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권력으로 움직이지. 그 권력 오래 못 가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 백설이. 지금 어떤지 알아요? 태경의 눈빛이 번쩍였다. 건드리지 마. 난 손 뗀 적 없어요. 그냥 그녀 주위의 진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을 뿐. 너. 태경이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선재는 비웃으며 등을 돌렸다. 때론 진실이란 게 가장 잔인한 무기예요. 그걸 모른다면 당신은 복수를 할 자격도 없지. 밤 백설이의 집. 세리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앨범 한 권. 그 안엔 설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놀이공원, 분식집, 생일 파티. 엄마랑 있었던 게 거짓이었을 리 없잖아. 세리는 앨범을 꼭 끌어안았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다. 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세리가 놀라 창문을 열자 그곳엔 문태경이 서 있었다. 세리야. 태경 삼촌 왜 여기?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너 아무한테도 나가지 마. 지금 너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다 믿으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민두식이 움직이고 있어. 할아버지가요? 그래. 너랑 내 엄마를 지우려 해.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요, 왜 우리를? 그 사람에겐 가족보다 회사가 중요하니까. 태경이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널 지킬게. 약속할게, 세리야. 이번엔 절대 아무도 잃지 않을 거야.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이요? 그래. 내가 널 데리러 올게. 다음 날 새벽. 민두식의 저택 지하실. 공 실장이 조용히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 민두식은 서류를 펼쳤다. 거기엔 세리의 이름이 적힌 문서. 출국 조치 명령서. 그의 눈가가 번쩍였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지워야 돼. 민강유통의 이름으로 남을 순 없어. 공 실장은 망설였다. 회장님, 그 아이는 사장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더 지워야 해.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약점은 없애야 하니까. 같은 시각 설이는 집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여보세요, 태주씨. 세리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방에 없어요. 창문은 열려있고 가방도 그대로예요. 진정하세요. 바로 찾으러 갑니다. 전화가 끊기자 설이는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다. 세리야,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줘. 그 시각 낡은 검은색 밴 한 대가 도시 외곽을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 둘, 뒷좌석에는 정신을 잃은 세리가 있었다. 이 아이 진짜 재벌 손녀 맞대?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끝이야. 이거 진짜 괜찮겠어? 명령이야. 없던 일로 만들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산길 어기. 한 남자가 길을 막아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얼굴이 드러났다. 문태경이었다. 차 세워.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세리, 내보내. 운전석의 남자가 비웃었다. 누구야, 당신? 문태경이다. 그 한마디에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봐. 태경이 차 문을 걷어찼다. 쇠가 구부러지며 문이 열렸다. 그 안에 세리가 있었다. 눈을 반쯤 뜬 채로 울먹이며 말했다. 삼촌. 괜찮아. 이제 괜찮아. 태경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젠 내가 널 지켜줄게. 잠시 후 태경은 세리를 태우고 차를 몰았다. 전화기엔 설이의 번호가 깜빡였다. 설혜 씨 찾았어요. 세리, 제가 데리고 있어요. 정말이요? 어디에요? 지금 말하긴 위험해요. 하지만 약속드려요. 이번엔 누구도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시각 민두식의 저택. 공 실장이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세리 양이 사라졌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녀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문태경입니다. 그놈이 또. 민두식의 손이 떨렸다. 태경이 결국 나한테 칼을 들었구나. 그는 천천히 웃었다. 좋아. 그럼 전쟁이 시작이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산중턱의 낡은 별장, 문태경은 세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눈빛은 서늘했다. 여기선 안전해.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삼촌, 나 이제 학교도 못 가죠? 괜찮아. 잠깐 숨어 있는 것뿐이야. 곧 끝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는요? 태경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는 널 찾고 있어. 너무 걱정해서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야. 세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감았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나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요. 태경은 세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이건 어른들의 싸움이야. 그 시각 서울. 민두식의 저택 거실엔 조용히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 공 실장이 숨을 죽였다. 회장님, 문태경이 세리 양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민두식은 차가운 눈으로 물었다. 설혜 씨와 연합해. 민경채 사장님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두식이 피식 웃었다. 결국 다 나를 적으로 만드는군.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불도 안 끄고 자던 놈들이 어디까지 날 시험하는지 보여줄 때가 됐지. 그 시각 백설이의 집. 설이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태주씨, 찾았다고요? 정말이에요? 네. 산 아래 별장입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설이는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가 아닌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잠시 후 산길을 오르던 설이의 차가 멈췄다. 비는 쏟아지고 안개는 짙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세리야, 엄마가 왔어. 별장 문이 열리고 태경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설혜 씨, 세리 어딨어요? 안에 있어요. 무사해요. 그녀는 숨도 고르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세리가 거기 있었다. 엄마. 세리야. 설이는 딸을 끌어안았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응, 삼촌이 지켜줬어요. 태경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왔어요. 태경의 표정이 굳었다. 민두식 쪽이에요. 설이가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 절대 세리한텐 못 오게 해요.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다. 그 문 안으로 민두식과 김선재 그리고 몇 명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역시 여기 있었군. 민두식의 눈은 독처럼 차가웠다. 백설이. 내가 내 피를 데려다가 숨어. 설이가 맞섰다. 당신한텐 피밖에 안 보이겠죠. 하지만 내겐 이 아이가 전부예요. 그래서 남의 딸을 훔쳤냐? 당신 딸은 버렸어요. 난 그 아이를 키웠다고요. 민두식은 피식 웃으며 선재를 돌아봤다. 봐라, 저 여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선재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예감이었다. 회장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지금 바로 데려가면 됩니다. 태경이 그를 막아섰다.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당신들 다 여기서 못 나가. 태경. 민두식이 비웃었다. 넌 왜 그렇게 복수를 미루냐?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정의? 당신이 망가뜨린 인생, 그게 제 부모였죠. 민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태경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25년 전 교통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어요.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요. 증거 있나? 있죠. 태경은 폰을 꺼내 조필두의 영상 녹화를 틀었다. 운전기사 조필두 씨의 증언이에요. 화면 속 필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두식 회장 지시 맞아요. 그날 그 부부를 치라 그랬어요. 순간 민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꺼.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설이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회장님.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민두식은 총을 꺼냈다. 비명소리와 함께 모두 얼어붙었다. 이 회사도 내 인생도 모두 내 피로 세운 거야.
그런데 내 놈들이 감히.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탕! 민두식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피가 번졌다. 그 뒤에서 공 실장이 총을 쥔 채 울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공 실장, 내가. 그는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피가 비에 섞여 번졌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세리가 울부짖었다. 할아버지. 그녀는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러면 안 돼요. 제발. 민두식의 눈가가 떨렸다. 세리. 이제 그만해요. 엄마도 나도 다 아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내가 너희를 너무 늦게 봤구나. 그렇게 민두식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비가 멎었다. 서리는 세리와 태경을 바라봤다. 이제 끝났네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리가 서리에게 안겼다. 엄마. 응, 이제 괜찮아. 멀리서 새벽 햇살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 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며칠 후 민강유통 본사 기자회견. 민경채가 휠체어에 앉은 채 등장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평온했다. 민강유통은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부패와 거짓이 아닌 정의와 진심으로. 그녀의 뒤에는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세리가 있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서리는 세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넌 엄마의 이름으로 살아.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나도 엄마처럼 강해질래. 그날 밤 문태경은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조금은 편히 쉬세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뒤에서 서리가 다가왔다. 태경씨. 설혜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조금은 살아야죠. 태경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진짜 태양을 삼킬 때가 왔네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올랐다. 붉은 빛이 세상을 덮었다.